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77,700달러, 이더리움 3,500달러, 플러스 1% 횡보, 리플, 솔라나, 아바란체 큰 변동 없는데 도지코인이 플러스 14% 폭등을 했습니다. 도지뿐만 아니라 시바이누, 솔라나 기반의 봉크코인까지 민코인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요. 비트코인 당장 큰 하락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민코인, 작코인들 슬슬 움직이는 건데 3월 중순 비트코인 마이너스 18% 하락에 잠잠해진 후심이 돌아오라고 살살 꼬시기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민코인들은 개인들 진입 이후에 피크 찍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폭락시킬 코인이죠. 대신에 최근처럼 이렇게 급등 이후 개인들 추가 매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약간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약간 오른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현금화 타이밍을 빠르게 찾아야 되고요. 비트코인처럼 펀더멘탈 강해서 장기 우상향하기보다는 비트코인으로 먼저 들어온 자금들 다시 한 번 더 신규 투자자 의문이 생길 때 이런 민코인, 작코인 매수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고점 아닐까 생각할 때 도지, 시바이누, 작코인 가서 약간 수익 보다가 고점 물리는 경우가 2021년 불장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하락 오는 코인이라는 거 다들 알고 투자를 하는 거고 소액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수익 나는 지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큰 상승 이후 빠른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고요. 상승할 때 따라서 매수하는 것보다 하락장 개인들 공포 심리에 패닉셀 던지게 할 때 밑에서 받아먹는 전략이 민코인들 안전하게 수익 보기 좋은 지점이죠. PC 물가나 파워르장 연설 직전인데 도지코인 포함 작코인 상승은 했지만 비트코인 도미너스 49.9%로 하루 전보다 상승은 했습니다. 메인 하이트코인들 빠르게 신규 자금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로 도지코인으로 먼저 투심 자극에 나선 거고요. 이번 민코인 상승은 투심 회복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샘뱅크먼 재판 결과 나오면서 같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새벽 동안 재판 결과 나오면서 1심에서 25년형 선고가 되었고요. 2022년 11월 FTX 파산될 때 장펑차오가 FTT 코인 안 팔고 홀딩하거나 더 사준다, 지분 인수한다고만 이야기했어도 서로 윈윈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 서로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했고 믿음 약하면서 모두 다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 지금까지 샘뱅크먼 어떻게든 버텼으면 감옥행이 아니라 미국 코인 황제로 등극했을 수가 있는데 당시 나이도 어렸고 사회적인 경험도 적기 때문에 세력들에게 완전히 털렸다 볼 수 있습니다. 수익 보는 사람 따로 있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일부 세력에게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샘뱅크먼이 창펑차오처럼 코인판에 영향력 주기 힘들어지며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이고요. 아무래도 1세대 코인 세력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이후에도 빈틈 찾아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샘뱅크먼 2019년 FTX 창업 전에는 김치 프리미어, 김프 차이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2021년 창펑차오한테 미움털 박히기 전에는 비트코인 숏포지션 강제 청산시키면서 큰 수익 가져갔습니다. FTX 고객들 비트코인 가지고 핵심 구간에 숏포지션 청산시키니까 비트코인 가격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중국계 거래소들은 손실이 막대했던 거고요. 결국에 창펑차오나 샘뱅크먼 미국 정부 제재 받으면서 어부지리로 블랙라인이나 피델리티 신생 세력들이 더 큰 수익은 가져간다, 판도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샘뱅크먼 회생 불가능한 시나리오 나오니까 수혜보는 코인은 솔라나이고요. FTX가 보유한 솔라나의 75억 달러어치 자산 운용사들 매입 경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솔라나 4,100개 수량이고요. 가장 유력한 솔라나 코인 인수 기업은 넵튠 디지털로 한 개당 64달러 솔라나 26,000개를 매입하겠다 공개 선언을 해둔 상태입니다. 넵튠 디지털은 캐나다 최초의 코인 회사로 그래픽카드 돌려서 채굴하거나 지분 증명 채굴, 분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하고요. 캐나다에 있으면 메인이 채굴 회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솔라나가 기관들 비중 많고 제2의 이더리움으로 세력들 키워주려는 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속도도 빠르고 연관성 높은 코인과 솔라나의 생태계도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도 2021년 폭등하기까지 우여곡절 많아서 풀매수하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펀드멘탈은 약한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펀드멘탈 약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세력들 가격 고점에서 신규 매수 많다고 데이터 들어오면 급격히 매도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세력들은 솔라나나 리플, 도지코인 등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놓고 개인 투자 비중 놓고 가망성 있는 코인 골라서 제2의 이더리움으로 성장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 봉크, 도지코인하고 마찬가지로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이고 블렐러 ETF로 당장에 큰 하락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민코인 위주로 매수세는 붙고 있고요. 민코인이나 솔라나 이런 펀드멘털 약한 코인들은 세력들끼리 서로 알고 매도하는 자전거래가 많죠. 그러니까 솔라나 기반으로 한 개코인, 민코인 민 봉크코인이 도지하고 같이 플러스 상승을 했고요.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이고 도지코인은 비트코인 기반이니까 시바 도지 오르면 봉크 나도 상승한다 이런 논리죠. 3대 민코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봉크코인 펌핑이 올해 1월부터 있었습니다. 도지코인 봉크하고 같이 상승 잘하는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이고요. 비트코인은 4월 23일 반감기인데 비트코인 캐시는 좀 더 빨리 4월 2일 반감기 있습니다. 반감기 전 급등으로 2021년 불장 직전까지 상승해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2022년 하락장에서 19년보다 저점 더 내려간 신저점을 갱신했던 코인입니다. 2018년 중국의 코인 채굴랑 우제한이 만든 코인으로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비트코인 캐시는 말 그대로 현금이라면서 가격이 수직 상승했었고요. 비트코인 캐시 가격 움직임만 봐서는 이번 반감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번 반감기에 상승한다고 해도 2021년처럼 하락 시작되면 다시 한 번 더 저점 갱신할 가능성은 높은 코인이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4월 되면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처럼 오를 수 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작코인보다 근본 코인으로 홀딩하는 세력들도 일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저점 오면 노려볼 만하다 생각도 되고요. 2021년 4월 상승장에서도 한 달 만에 급등 이후 그 다음에 빠르게 폭락하고 11월 비트코인 신고점에도 의미 있는 상승은 없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불장같이 코인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 무지성 초보 투자자들 진입했을 때 비트코인 캐시 이름만 보고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다 같은 비트코인 아닌가 투자하다가 폭락 오는 코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 중국계 근본 코인으로 중국인들 좋아하는 코인이고 2분기에 중국 적응 몰려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먼저 상승시킬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2분기 홍콩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이고 미국보다 좀 더 오픈된 현물 상황 방식 도입한다고 하니까 중국 코인 시장 오픈하는 게 아닐까 기대감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중국 GDP 3기 들어가면서 좀 더 시장에 대한 규제가 타이트하게 변했기 때문에 현물 상황까지 도입할지 여부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미국과 같이 현금 상황하는 정도 안전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최근 알트코인 거래량 봐서는 비트코인 7만 달러 회복에 신규 매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가장 낮은 스팀 달러, 알파커크, 호박 토큰, 커크체인까지 30억 거래량으로 저점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고 도지코인 거래량 1조, 비트코인, 스태프는 5천억, 4천억에 리플도 2천억 수준이고요. 3배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거래량 회복하는데 비트코인 1억 횡보에 도지코인도 400원, 500원까지 올려주면 포모 심리 상승하면서 전체 알트 거래량도 더 빠르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의 마지막 피니시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2021년 4월 불장에서도 1월, 2월 상승하고 3월 말 마지막 피크 찍고 4월에 파우르장 테이퍼링 발언 이후 5월에 대폭락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블랙락은 25만 개 비트코인 돌파를 했고요. 하루 만에 4,700개 신규 매수 들어오면서 이번 주 500개, 200개 낮아진 거래량의 우려도 약간씩 줄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미국 GDP 분기 파이널 데이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컨센서스 3.2%인데 3.4%로 예측치보다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고요. 미국의 GDP나 경제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연준이 금리나 좀 더 늦게 한다는 걸로 부동산 대출 비중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율은 1349원 상승을 했고요. 저점 계속 지켜주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한 번 더 크게 오르면서 국내 경기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3월 19일 PC 물가 발표와 동시에 개인 소비나 개인 지출도 동시 발표가 됩니다. 무엇보다 개인 지출이 0.5%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데이터 나올 가능성 높고 이렇게 데이터 발표되면 환율도 여기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